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너희 나라보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법률 지원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센터 구성원들 중에 변호사들도 있고 법률 전문가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이주민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지원받거나 하는 것들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제일 이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의사소통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을,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주민들이 최근에 이제 많아지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선입견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다문화 인권 교육 혹은 이주 인권 교육, 이렇게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좀 줄일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좀 바꾸기 위한 활동들, 국회나 전문가 토론회나 이런 것들 참여하고 있고요. 통역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할 수는 있지만, 총무나 회계 업무를 하거나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그 중에는 외국인을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처음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 혹은 이 사람이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좀 있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 회의를 할 때 이 도움을 같이 주고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좋았으면 괜찮았겠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때가 있고, 그런 걸 좀 같이 많이 공유하는 편입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다쳐서 오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너희 나라보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하는 방법이 좀 서툴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의 바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집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조심하는 편이죠.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혼인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 결혼을 해서 와 있는 이제 다문화 가족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와서 집안일,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기 위한 하거나, 아니면 뭔가 넌 아직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뭘 가르쳐 줄게, 이런 과정,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안에는 이 사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능력도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을 되게 위축시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요즘에 뭘 제일 많이 고민하는지, 뭐가 제일 고민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고향에 가본 지 얼마나 됐냐, 당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혼인이주 여성들도 그렇고, 한국에 살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도 보고 싶고 친척들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간지는 얼마나 됐냐, 어디 사냐, 거기에는 뭐가 좋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뭔가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하는 편이고요. 여러모로 쓸모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오셨던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나라 이야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는 다른 같은 나라 국적의 이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약간 거부감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할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주제들을 좀 물어보는 것들이 초기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모여 있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할 때 그냥 뭔가 다 같이 모여서 놀아보자라든가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해보자 이런 것들은 잘 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고 나라와 국적이 다른 이주민들끼리는 서로 소통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이주민들이 되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던가 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정받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 나라별로 이렇게 팀장 이런 것들 다 정해주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롤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거든요. 이주민들 교육하고 뭐 만나고 하는 과정들에서는 이제 그렇게 역할들을 정확하게 좀 정해주고 이제 당신이 이 공간 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줄 때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센터장님 그러면은 센터 운영하시면서 진짜 많은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만나보셨나요? 일단 뭐 아시아권은 거의 대부분 다 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미얀마 등등등 뭐 그리고 요즘에는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수단, 뭐 고트디부아르, 뭐 처음 들어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저희가 재작년인가 저희 이제 센터 10주년 맞아가지고 쭉 정리했는데 52개 국가, 와. 52개 국가 상담했습니다. 한 번도 이주민이랑 대화를 해보시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네. 비경험자분이 이주민에 대한 어떤 멘토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죠. 특히 우리가 이제 멘토라고 하면 좀 사회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50대 이상의. 그런 분들한테 이주민은 경험하지 못한 집단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50대 중에 해외 생활을 좀 하셨다거나 자기가 외국인이 돼본 사람들은 훨씬 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거나 또 이주민을 지금처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예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큰데 그 생각을 좀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뭐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어려운 것들을 상담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자존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주민들 상담할 때 제일 안 좋은 결론이 그래도 네 나라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 이런 결론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적 차이도 있는데 뭔가 나름대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할 것 같아요. 그 네네.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이드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물론 저는 이제 상담하러 갈 때나 뭐 주변에 뭐 교육 같은 걸 가더라도 자기 멘토 출신 나라의 인사말 정도는 연습해보고 들어가고 요즘엔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는 순간 이제 멘토들도 멘티들도 이 멘토가 나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성의가 싶어 있구나. 하는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고요. 다만 이 외국인들은 한국에 살면서 아마 외국인들 중에 멘티로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할 것 같아요. 왜냐면 멘토, 멘티 프로그램 같은 걸 신청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정착하는데 느끼는 어려움들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선입견을 갖고 대하거나 되게 특수한 사람처럼 대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대신 좀 편안하게 좀 가벼운 주제들로 좀 자주 대화하는 거. 정말 막 어려운 막 이런 것들보다는 가벼운 주제들로 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좀 쌓아가는 거, 이런 게 좀 더 필요해요. 제가 뭐 이주민 센터에 어떤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뭐 참여를 해서 뭐 이게 너무 친구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다가가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좀 뭔가 관심과 배려가 있어서 참여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사실 친구를, 그러니까 저희 단체 이름도 친구인 이유가 사실 멘토 멘티 프로그램 혹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한테는 친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막 다치고 막 팔이 잘리고 뭐 이런 외국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생각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외국인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똑같을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결혼을 해서 온 이주민들 같은 경우도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뭔가 힘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마음만 있다면 뭐 이주민들 그런 목적으로 이주민들을 만나는 게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주민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센터나 이주민들 지원하는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가볍게는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센터장님 모시고 정말 몰랐던 세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 진짜 잘 정리해서 멘토링 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말이 좀 서툴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들어주는 거죠. 잘 듣지 않고 대략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너는 이런 게 필요하겠어.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막 나열하거나 다 이거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스스로를 좀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스스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